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프리우스를 5세대로 타본 결과 출력도 괜찮고 승차감 좋아졌고 바닥에 노면 소음 이런 거 많이 줄었고요. 오늘은 프리우스 시승하는 날이에요. 근데 비가 오네요. 겨울비가 오고 있고요. 전방에는 프리우스가 다양하게 주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본에서 탔을 때는 검은색 차를 탔었잖아요. 좀 밋밋해 보이고 특색 없어 보이고 좀 아쉬웠는데 오늘은 여러 가지 컬러들이 많아요. 제가 먼저 타는 차는 P09번,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중에 9번 차를 먼저 타게 됩니다. 7번, 8번, 9번, 이 은행잎 색깔 같은 머스타드 같은 컬러를 타게 되네요. 693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먼저 타게 되고요. 일본에서 탔을 때와는 다르게 좀 더 옵션이 많이 추가됐을 걸로 보여요. 프리우스 외형을 살짝 보면 이게 진짜 이뻐졌죠? 여기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앞모습만 보면은 무슨 슈퍼카의 시승 행사 같은 느낌이에요. A필러까지만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게 흔히 있는 각도가 아니거든요. 이 정도 각도가 나오는 거는 이거 무슨 뭐 페라리, 람보르기니 그런 차들에서 나오는 각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디자인을 가졌는데도 운전석에 타보면은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아요. 이게 디자인의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컬러는 이 노란색이 제일 튀었네. 흰색도 괜찮은 느낌이기는 하고 빨간색 저것도 괜찮네. 너무 이뻐져서 지금 다들 옆에 있는 분들 다들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지금 차를 타고 있는 이동희 칼럼니스트님 정말 오랜만에 나오셨죠?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깜꿍. 많이 더 깜찍해지신 것 같은데 이 차를 지금 타고 오면서도 일본에서 탔을 때보다 옆자리에서 굉장히 승차감이 좋았거든요. 저는 지금 이 차의 오른쪽 좌석만 계속 타봤는데 드디어 왼쪽으로 넘어왔고 달라진 한국 사양을 타고 있습니다. 이 달라진 거 간단히 정리해드리면은 저번 시승기보다 인포테인먼트 바뀐 거 있고요. 스크린 커졌고 거의 동일하고요. 이 차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점 요것만 다릅니다. 그 120kW였거든요. 120. 그러니까 출력이 굉장히 높아요. 하이브리드는 모터가 83kW거든요. 그러니까 111마력 정도 되는 거고, 네. 얘는 120kW니까 160마력이에요. 그러니까 모터 출력이 훨씬 더 좋은 거죠. 당연히 이제 배터리가 크니까 네네. 큰 배터리에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그래서 시내에서 출발해서 고속화도로 올라와서까지도 EV 모드를 계속 달렸는데도 EV 모드, 그러니까 전기차 타는 것 같아요. 힘 좋은. 네. 160마력이면은 그냥 어지간한 준중형차 엔진의 네. 출력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PHEV니까 얘가 좀 무겁기는 해요. 그래서 1600kg이 조금 넘거든요. 네. 일반 하이브리드가 1445kg이니까 네. 걔보다 한 180kg 정도가 더 무거워요, 얘가. 근데 이제 그 무게 차이는 별로 느끼지 않을 정도로 생각보다 잘 달린다는 거죠. 1.4톤, 1.6톤 이게 그러니까 뭐 코나 같은 차도 한 1.4톤 정도 되고 그렇죠. 그거보다 좀 더 무거운 PHEV인데 네. 무게를 못 느낄 정도로 출력의 증가가 더 컸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승차감 얘기도 잠깐 했었었는데 네.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에 솔직하게 우리 까놓고 얘기하면 프리우스 하면 그래 연비 좋으니까 다 용서되지. 그거에 이제 첫 번째는 못생긴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헐렁한 거 차가. 네. 그러니까 헐렁하다라는 게 이렇게 잡소리 들어오는 것도 크고, 그다음에 서스펜션의 느낌도 이렇게 노면에서 있는 것들을 다 여기가 요철이 있고요, 그렇죠, 여기가 그렇죠. 갈라졌어요 라는 소리를 다 버럭버럭 지르는 차였는데 물이 몇 방울 튀겼어까지 네. 알아서. 네. 근데 얘는 그런 게 싹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무난한 매끄러운 길을 싹 달리고 있는, 굉장히 고급스러워졌다. 네, 그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일본에서 시승할 때 여기가 도로를 잘 깔아놔서 그런 일본 느낌인 도로 줄 좋죠. 알았어요. 좋기도 좋았는데 승차감도 좋았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아까 옆에 타보니까 좋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도로에서도 괜찮다는 생각이 딱 들 정도로 야. 정말로 승차감 좋습니다.
모양도 그냥 이게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제 쭉 A필러가 이렇게 돼서 야, 이거 무슨 람보르기니 타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일단 엔진 하이브리드 모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EV 모드로 좀 더 세게 밟으면 바로 엔진이 개입하긴 하는데 핸들 열선도 들어오네요. 네. 일단 이 차는 기본적으로 예전 프리우스를 전혀 떠올릴 수가 없게 만들었네요. 네. 완전히 도로를 지금 달리는 느낌이나 바닥의 소음, 그리고 차가 굉장히 낮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실제로도 낮아졌는데 더 낮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A필러가 쭉 누워 있으면서 얘가 뭐 이상하게 이 정도 되면은 시선을 굉장히 많이 가려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가리지도 않고요. 잘 보여요. 그리고 지금 요철 같은 거 넘는 느낌 보면은 우리나라에선 요철 승차감이 진짜 중요한데 잘 타고 넘어요. 이런 것도 단단한, 옛날 같으면 탕탕탕탕 이런 느낌이었을 텐데 프리우스가 화작 소리가 난다거나 후락락 한다거나 여러 가지 종류의 소리를 다 느낄 수 있었죠. 그렇죠. 요새 타고 이건 차가 왜 이러니 이런 얘기를 듣는 게 프리우스였는데 지금은 그 연비하고 이런 것들은 유지를 하면서 지금 승차감이나 뭔가 성능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개선 정도가 아니라 완전 다른 차예요. 다른 차예요. 이거 지금 전기로 야, EV 모드에 전기로 가속을 하는데, 이건 전기차인데요 그냥. 네. 그리고 운전석에서 보면은 제가 요거 마치 뭔가 무슨 통 같은 걸 잡고 앉아서 운전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했었는데 거기에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 앞에 계기판이 사실 네모나게 생겨서 핸들로 요만큼 가려져요. 밑에가 반원 형태로 딱 올라오면서 가려지는데 거기를 알아서 디자인을 했어요. 그렇게 가려질 걸 고려해서 요만큼은 아예 그냥 여기는 가려지는 부분이니 검게 칠하자. 그래서 거기는 잘 안 보여줘요. 필요한 것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만들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앞에 있는 그냥 눈으로만 보기만 하는 디스플레이의 두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하고 있고요. 여기는 손으로 터치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까운 데다가 터치를 만들어 놨죠. 사실 이 토요타하고 렉서스가 터치 기능에 엄청나게 인색했던 브랜드라서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터치 기능을 안 넣어줬었어요. 한국 내비도 들어가 있고 U 플러스의 커넥티드 기능도 들어가 있고 터치도 되고. 이 앞유리가 경사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경사가 크니까 저한테도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질문을 주셨던 거가 이게 A필러가 누워있고 천장이 가까우니까 압박감이 없느냐. 그렇죠. 그 질문을 하신 분들도 계셨었어요. 근데 그 압박감은 생각보다 크진 않습니다. 특히 이 A필러를 이따가 이제 영상으로 보여주시겠지만 안쪽을 파놓은 부분이 있고 또 그쪽 부분을 까만 색깔 짙은 회색으로 처리를 하고 밝은 부분이 따로 있고 그래서 A필러가 그렇게 시야를 가린다거나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없어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저희가 시승하는 날이 또 하필 비가 오다 보니까 앞유리에 물방울이 맺혀 있어서 그 유리의 각도가 느껴져요. 맞아요. 물방울이 지금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가까운 물방울이 있고 먼 물방울이 있어서 이게 일반적인 자동차처럼 앞유리가 좀 서 있는 상황이면 그게 거의 표면처럼 느껴질 텐데 그게 아니어서 이렇게 그래서 앞유리의 경사가 더 느껴져서 좀 그 부분이 어색한 게 있고 사실은 이 앞좌석 맨 윗부분이 제일 높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유리에서 넘어오자마자 그 부분이 제일 높고 그 뒤로 가면서 뒤로 떨어져야지 공기 저항도 줄어드는데 정점이 거기 딱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는 그 정점을 뒤로 뺐어요. 뒤로 빼서 한 여기쯤이 정점이 되니까 그거는 공기역학적으로도 안 좋고 사실은 앞자리의 헤드룸에도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쁘게 만들려는 거에 많은 부분이 정말 희생이 된 거죠, 사실은. 근데 예쁘잖아요. 예쁘잖아요. 그냥 그걸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뻐. 타이어 사이즈가 정말 변태입니다. 1950 19예요. 아까 오면서 검색해봤잖아요, 타이어. 우리나라에 안 팔아요, 이 사이즈. 그리고 그 윈터 타이어 해외에서 하는 거 뭐 그 브리치스톤 블리작 같은 거가 사이즈가 있는데 얼마요?
60만 50몇만 원이었어요 하나에. 아니, 타이어는 그 윈터 타이어 74만 원인가 그랬잖아요. 그거는 던롭이었나? 다른 브랜드는 70몇만 원 한 짝에. 야, 이게 아마 이 차를 타시면 타이어 일본 직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혹은 이제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만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거기서 타이어는 하는 게 아닌데. 자, 이 타이어에 대한 얘기는 좀 궁금해서 제가 별도 시간에 따로 질문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신차를 프리우스를 개발하면서 일단 타이어 제조사들하고 많이 연락을 했었고 여러 군데 회사에서 이 사이즈의 타이어를 만들겠다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 타이어 회사는 없었고요. 그래서 뭐 브리지스톤이라든가 미쉐린이라든가 여러 회사에서 타이어를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타이어 공급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정작 이 타이어들을 구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한국 토요타 자동차 관계자에게도 물어봤더니 한국 토요타 서비스 센터에서 이 타이어들을 저렴하게 구해와서 저렴하게 장착할 수 있게 제공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네요. 뭔가 이 독특한 사이즈에 대한 타이어 공급 빨리 정상화돼야 차량 판매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일단 195의 50 시리즈 타이어가 어디 들어갔냐면은 액센트 같은 차에 좀 스포티해 보이려고 들어갔는데 거기는 15인치 아니면 16인치였어요. 그래서 그 타이어들은 한 짝에 10만 원 미만으로 살 수 있어서 꽤 경제적이기도 하고 효율적이기도 한 타이어인데, 여기 들어간 19인치는 이거는 지구상에 흔치 않은 타이어라. 어쨌건 지금 이제 다시 고속도로를 올라왔고요. 여기서부터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일본에서도 그렇고 고속주행은 해보진 않았었어요. 근데 고속으로 달리면서 소음 같은 건 어떻게 했는지. 엔진 소리 우렁차네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시승할 때 엔진 소리가 생각보다 묵직한 소리가 나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튜닝했더라고요. 설명 들어보니까 저음 영역을 강조하고 고음 영역을 깎아서 이 차가 좀 더 스포티하게 잘 달리는 느낌을 주도록 튜닝을 했는데, 엔진 소리도 똑같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 이렇게 엥 하던 맞아요. 경박스러운 그 소리에서 조금은 묵직해지고 다듬어진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프리우스의 CVT 막 이게 합쳐지면은 엔진은 막 도는데 차는 그냥 안 나가고 그냥 이렇게 가고 있는, 이거는 대신 연비가 좋아 이랬는데 요 계기판 여기를 보고 있으니까 프리우스네요. 요 아이콘들이나 또 하나 크게 바뀐 거 중에 하나가, 저는 그때 시승할 때 몰랐는데 브레이크가 이 프리우스를 포함해서 토요타 차들이 약간 스펀지가 없는 느낌도 났었고요. 그리고 밟으면서 회생제동을 위해서 뭔가 좀 처음부터 딱딱 밟히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고 조금 뭔가 다르다, 이질감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거의 이질감이 줄었어요. 거의 없어졌는데,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는 그 전동화된 모듈을 써갖고 사용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애당초 브레이크라는 것 자체가 엔진에서 생기는 그 진공, 그걸 이용해서 배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부스트를 하는데, 압을 이렇게 눌러서 제동 압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전기차는 그게 없으니까 그거를 모터가 돌아서 배력을 만들어주는 형식으로 가거든요. 진공으로 그렇죠. 근데 그런 형태랑 비슷한 걸로 간 거예요. 얘도. 그래서 엔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기 모터로만 제동 압력을 만들어내는. 그러면서 이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엔진이 작동할 때건 아니건, 혹은 모터가 될 건 아니건, 그 다음에 희생제동을 할 때 제동력 컨트롤하는 것도 조금 더 일관성이 있어진 거죠. 그래서 얘가 그러면은 전반적으로는 지금 이 차에도 배터리도 크게 늘어났고 PHEV니까요. 모터도 160마력이나 되고, 이거는 그냥 그만큼만 하면은 바로 전기차 되는 거 아니에요? 전기차 쪽으로 많이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프리우스 PHEV가 8.8kWh에서 13.8로 늘어났어요. 배터리 용량이 13.8kWh로 늘어나서, 그래서 이제 EV를 달릴 수 있는 거리가 더 늘어난 것도 있고, 사실은 배터리 용량이 커지면 모터의 출력도 커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EV 상태로 달리는 거가 금방 얘기한 대로 조금 더 전기차스러워졌다는 것도 거기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 PHEV다 보니까 배터리만 가지고 완전 충전을 해놓으면 6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주행해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아요. 네, 많이 갈 것 같아요. 일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잠깐 정리하자면 아직도 가격이 걸림돌이긴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PHEV의 보조금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뭔가 전기차도 아니고 하이브리드도 뭐 이게 요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격은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5천만 원대에 가까워지는 차가 되는데 그 돈 주고 이 차를 사야 되느냐, 요거는 아직 딜레마가 있기는 해요. 얘가 4,990만 원이에요. 이거 5천만 원이네요. 네. 10만 원 빠진 5천만 원.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원래 PHEV도 500만 원을 구매 보조금 형식으로 줬었어요. 네. 3년 전, 4년 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지고 나니까 얘도 똑같이 하이브리드처럼 그 최대 184만 원 그거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프리우스를 5세대로 타본 결과 출력도 괜찮고 승차감 좋아졌고 바닥에 노면 소음 이런 거 많이 줄었고요. 네. 그리고 이 디자인에서 오는 뭐 이런 압박감 이런 거 불편함은 거의 못 느낄 정도로 네. 꽤 잘 만들어 놨고 구석구석 보면은 뭐 측면 충돌에 대비해서 에어백 9개 같은 거 막 이렇게 쫙 깔아 놓은 거 하며 주행 보조 기능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해서 완전히 다른 프리우스가 됐다. 하지만 크기 대비 가격에 비해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고민을 좀 할 것 같긴 하다. 네. 제 기억으로는 서울 시내의 승용차의 일일 평균 주행 거리가 28km? 30km가 안 되죠. 30km가 안 돼요. 그러면 넉넉 잡고 주행 가는 거리 50km 정도만 해놔도 그냥 EV 상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데는 그냥 배터리만 사용하면 네. 그걸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좀 기름 한번 안 넣고 그냥 다니다가 주말에 멀리 가면은 기름 좀 소진하고 네, 네. 그래도 리터당 20km 넘는 연비가 나오고. 네. 그러면 PHEV를 타는 분들이 하이브리드를 타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운행하면서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은 크겠죠. 자, 어쨌건 이렇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토요타 프리우스 5세대 시승했고요. 잠깐 돈 내고 가야겠네. 하이패스가 안 달려 있어. 이게 작아서 이거 내리니까 앞이 안 보이네. 안녕하세요. 카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면은 다 가려요 앞이. 프리우스 5세대 시승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이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